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임팩트의 시에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코로나19,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남다른 시선과 고민을 갖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용기 내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사회혁신가라 부릅니다. 1년 전 저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 사업을 처음으로 소개했는데요. 그 후 시즌 1, 2를 거쳐 총 24명의 펠로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영향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시드머니, 네트워크, 확성기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펠로우들은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되는 시드머니로 인해서 중요한 순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서로에게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확성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움직임과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펠로우와 함께 걸어온 지난 1년간의 여정, 이 무대에 함께 있는 카카오 임팩트 준이를 통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카카오 임팩트의 준이입니다. 스토리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영감을 주고 또 어떤 이야기는 영상과 텍스트를 벗어나 진짜 변화의 일부가 되기도 하죠. 카카오 임팩트는 영향력 있는 외부 미디어들과 협업하여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컨텐츠로 제작했는데요. 이 영상들은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중 변재현 펠로우의 영상은 무려 50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못된 장애인은 사회를 바꾼다는 말을 확산시키며 변재현 님이 소속된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의 후원금도 늘어났다고 해요. 또 고금숙 펠로우의 화장품 어택 시민운동은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를 다룬 영상과 카카오 가치가치 사용자 모금, 시민 서명 등으로 화장품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같은 대중적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카카오 페이지가 사회혁신가와 만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카카오 페이지는 지난 10월 문제적 히어로들이라는 작품을 런칭했는데요. 현재 10만 명이 넘는 독자가 읽고 있는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카카오 페이지의 수를 통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수입니다. 올해 초에 카카오 펠로우십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 이야기는 꼭 카카오 페이지에서 기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웹툰과 웹소설 속에서 봤던 히어로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적 히어로들의 타이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에서 짓게 됐습니다. 아직 토니 스타크 같은 재력이나 남다른 초능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느낌으로 이런 히어로들처럼 세상의 문제를 각자의 재능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펠로우들을 좀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이 타이틀을 짓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적 히어로들에서는 사람이 잘 보이는 컨텐츠로 좀 기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각 펠로우 분들의 캐릭터 분들 이제 면면이 선명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담자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대담형 컨텐츠로 기획을 했는데요. 자기 불확신을 좀 넘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좀 삶을 꾸려나간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멋있으면 다 언니라는 컨텐츠에 이어서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좀 치열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적 히어로들까지 스토리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웹툰 웹소설을 넘어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쁜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시 히어로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 흥미롭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좋은 건 다 같이 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연재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더 열심히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의 확성기 사업은 컨텐츠를 넘어 카카오의 플랫폼, 자금,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혁신가들에게 연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전시가 어려워진 장애인 이동권 투쟁 기록을 다음 갤러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카카오뱅크는 10대들의 나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김재순 펠로우의 Time for My Inside 유스 보이스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혁신가들의 기대와 필요에 따라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공동체와 함께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지난 1년 동안 함께해온 펠로우들은 카카오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2명의 혁신가가 카카오라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입니다. 카카오맵이 2020년 7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죠. 국내의 큰 지도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지하철 교통약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 중에서도 휠체어 이용자나 또 노인, 유아차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카카오맵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상으로 나와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장소 정보나 아니면 이동 경로 제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무의는 2021년 휠체어 특공대를 조직해서 비장애인 분들을 직접 모시고 휠체어를 타고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식당이나 화장실 등의 접근이 가능한지, 접근 가능한 장소가 어디인지 조사하고 또 장애인 이용자들의 확인을 받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카카오맵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인 이런 다양한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맵이라는 대중적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시설이 휠체어나 유아차에 접근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뿐 아니라 사용자들과 함께 직접 이런 장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 마크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남방 큰돌고래와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 해양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카카오라는 큰 기업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딥러닝을 다루는 파트도 있다고 들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어떤 연구 데이터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방 큰돌고래 연구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진 데이터, 그리고 영상 데이터, 그리고 소리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와 눈으로 보는 행동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지털한 데이터는 그렇게 모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나가서 남방 큰돌고래를 보면 사진을 적게는 2,000장, 많게는 5,000장까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씩 녹음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정말 방대한 양의 연구 자료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고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함께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AI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보전 파트에서 딥러닝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직접 가기 어려운 환경, 아니면 인간이 갈 수는 있지만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인간이 가지 않는 게 좋은 환경, 혹은 야생동물을 찾는데 너무 인간이 들여야 하는 어떤 에너지나 인력이나 비용이 너무 많은 곳들을 드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한다던가 하고,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어떤 개체들이 어느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보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성 산하에 있는 달파라는 곳에서는 이제 최근에 AI를 활용을 해서 고래나 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 식별을 해상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아직 미흡하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사전 처리 과정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궁금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의 개발 내지는 적용을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 해양 환경을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기술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면 위의 난반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대상을 식별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문제랑도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015년,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진 데이터를 모아왔고 소리도 녹음을 해왔고 드론도 계속 날리고 왔어요. 데이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인력은 안 돼서 이런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정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데이터를 보고 재미있는 연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래류 그리고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제안과 카카오맵, 카카오 브레인의 긍정적인 회신에 저도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에 투자하는 펠로우십을 넘어 비영리 생태계에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보이스 대표 김재순입니다. 저는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카카오 임팩트에서 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기존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특정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식으로 지원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비용으로만 쓸 수가 있었고, 인건비로 전혀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은 개인에 대해서 조건 없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유례가 없는 특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에 대한 지원을 좀 넘어서서 조직에 대한 지원까지도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품어보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공익활동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팀을 이뤄서 하는 활동이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임팩트가 실현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영리 필드에서는 이미 익숙한 환경이에요. 벤처 투자 영역에서도 조직의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시드부터 ABC, 시리즈 투자 받는 것처럼 지원을 단계별로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당연히 생겨날 수 있겠죠. 비영리 필드에서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벤처 투자도 실패를 합니다. 성공의 열매가 있으려면 그 중에는 실패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공익조직은 실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나 개인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든 사회적 약자나 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성장하는 데는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임팩트를 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익 활동에도 규모 있는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앞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임팩트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에나에게 마이크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정말 반가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혁신가와 밀착해 있다 보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혁신가 관점에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주신 조직 차원의 지원과 임팩트 실현이 가능한 규모 있는 지원 등을 담은 사회혁신가 여정 로드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혁신 조직 또한 일반적인 기업과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기 길을 가는 사회혁신가들이 다음을 걱정하기보다 다음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임팩트 생태계를 크고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펠로우십은 준이의 말처럼 다양한 실험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라는 전제로 사회혁신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만큼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경험을 가진 혁신가 풀이 더 확장되려면 그 진입이 쉬워져야 합니다. 우선 임팩트 생태계에서 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규모감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혁신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을 실험하려고 합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이 아닌 팀을 이뤄서 하는 만큼 조직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가를 발굴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팩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 이후에도 연결되는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혁신가 및 혁신 조직을 대상으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크기에 걸맞는 대담한 규모의 지원을 브라이언 임팩트와 함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쉬운 시작, 지속 가능한 실험과 성장, 문제 해결에 걸맞는 담대한 지원까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모두를 응원하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